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공식적인 인터뷰를 했는데, 역시나 선거 때 했던 얘기는 그냥 개소리로 밀고 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한동훈이 MBN 뉴스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인터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단어가 자기가 63% 받았다. 이거는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다. 이런 무슨 식으로 국민이야, 니네 식구들이지. 네, 그리고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당내 절차를 거쳐서 제3자 특별법 이걸 해야 되는데, 당을 설득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제는 자기는 특검법을 반대했었다면서. 반대했다고 그러니까 또 역풍이 막 일어나니까 그걸 갖다가, 제가 사람들 해갖고 제3자 쪽으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요. 라고 하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앵커가 민주당이 이걸 받으면 지금 국짐은 안 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선 받겠다는 게 됩니다. 어떻게 하죠? 라고 물었더니 계속 질문하는 형식으로 그 특유의 답변을 하는데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 아닙니까? 그 당의 의사결정 체제 다른 게 있나요?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뭔 얘기냐고. 민주당이 폭주를 받으면 어떡할 거냐고. 네, 그리고 당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정책위의장이란 자리도 영향을 미치냐고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그렇게 같이 포석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랑 답을 하면 답을 듣는 게 아니라 질문을 다시 들어요. 네. 계속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긴 했는데요. 그리고 김건희 관련해서 그 검찰총장 패싱하고 제3의 장소에서 수사한 거에 대해서는 검찰청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선택했더라면 국민께 더 편하게 보였을 텐데 검찰이 이미 많이 늦었다.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하는데 특검법을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언제 논할 단계인데? 지금 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데 언제 논할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윤석열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관계가 어떤 사실이라든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관련 기사를 MBN에서 이렇게 쫙 썼잖아요. 거기 댓글 가보시면은, 얘네 또 댓글팀 움직였네. 한동훈 대표님 믿습니다. 보수를 살릴 뿐. 난리 났다. 제발 그렇게 믿고 있어라. 내가 그 보수를 박제할 뿐인데, 네. 이제 이 시기에 껍데기를 벗길 수 있게,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정점식이라고, 정점식이라고 이 정책위원장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을 교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지금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정점식이라는 인물이 누구냐라는 걸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이 말 그대로 건의의 호위무사예요. 그래서 당내에서 건의 문제만 생기면 제일 먼저 핏대를 세우면서 김건희를 살리자라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 정점식인데 지금 이제 새로운 당당패가 됐으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통영시 고성군에서 지금 재선 의원이네요. 네. 정점식이. 네. 그래서 정점식이 얘 변호사네요. 네. 그래서 이 정점식이도 법대 나오고 한데 이제 아마도 뻔히 나이를 보나 뭘로 보나 이제 우리 바보 오빠 후배 이런 계열인 거예요. 그래서 붙여준 거지. 형수님한테 딱 붙어가지고 나이 어린 형수님한테 딱 붙어가지고 검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붙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점식의 위치가 뭐였냐면 1기의 국짐당 그러니까 21기 때의 국짐당 안에서의 의사결정권을 발휘를 하는데 가장 막강한 영향을 미쳤던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오히려 김기현보다도 정점식이 입김이 더 셌다고 할 정도로 하는데 얘 주로 이제 하는 것이 건의방위였다는 거죠. 건의방패였는데 이거를 한동훈이가 날릴 것인가 진짜로 여기에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는 거예요. 만일 얘를 날린다라고 하면은 건의한테
너 이제 더 이상 이 당 문제, 당내 문제에 간섭하지 마. 이렇게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날릴 것 같아요. 오. 왜냐면 지금 비서실장이, 당대표 비서실장이 교체의 무게를 두고 있다. 전례를 봐도 물러나야 된다라고 지금 박정화가 이제 그 당대표 비서실장인데 물러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사무총장하고 정책위원장을 친한계로 바꾸게 되면 돈도 내 마음대로 쓰고, 그렇지. 그 다음에 각종 정책에 관련한 앞으로 만들어낼 각종 정책 입안과 표결에 있어서도 자기 입김을 넣을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총장은 뭐 어쩔 수 없이 바꿔줘야 되니까, 임기가 있는 거니까 바꾼다고 하더라도 정책위원장은 그대로 두고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는데 이것까지 털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건희 입장에서는 얘 봐라, 얘가 은근히 하나씩 둘씩 나를 깍대기를 베끼네, 요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뭔가 고민하고 갈등해야 되는 상황을 지금 느끼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이제 서로 까고 나왔던, 당신 나한테 말이야, 당신 국회 선진화법 빼달라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청탁했잖아! 라고 얘기했던 나경원이. 한동훈과 나경원. 사실 한동훈은 나경원만 잡혀가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 청탁을 받았다라고 밝히는 순간 이것 역시도 수사 대상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민주당이 한동훈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요. 나경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강요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미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뭔 짓을 하는지를 다 봤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수사가 될까 싶기도 합니다만, 동훈이가 또는 건희가 야, 날려버려! 그러면 정말 쉽게 날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아니지. 조금 기대가 좀 되기는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이번에 디올배 반환했다, 돌려줬다, 안 썼기 때문에 새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 팔아서 국고에 귀속시킬 거다 라고 개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놀랍게도 대통령실이 이제 와서 제2부속실 설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실이 김건희의 활동을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 직제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시행령인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개정한 뒤 조만간 인선을 거쳐서 제2부속실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지랄이 풍년이에요. 그동안 소리 없는 내죠. 없는 것처럼 하겠다 그래서 부속실을 폐지를 했잖아. 네. 근데 실제로는 부속이 아니라 지가 범품이 돼갖고 돌아다니면서 지가 5층 차지하고 대통령 노릇 다 했잖아요. 지금 와서 문제가 될 것이니까 부속실을 따로 추가로 만든대. 어떤 국민이 이걸 갖다가 동감을 하고 동일하겠냐고요. 결과적으로 이걸로 면피하려고 하는 거고요. 부속실 만드나 안 만드나 나대고 돌아다닐 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갖고 얘네가 물타기를 해야 되니까 자꾸 김정숙 여사를 지금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김정숙 여사에 대한 일종의 소환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환조사를 하는 이유가 뭔데? 그랬더니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에 있을 때 입었던 옷들을 스폰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그 스폰을 누가 해줬냐 그랬더니 누가 해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의 딸내미가 현금으로 옷을 대량 구입한 의혹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이거 샤넬 자켓은 그 당시에 한글을 상표로 모티브로 해갖고 샤넬 상표를 유럽 순방할 때 샤넬 측에서 제공을 한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증 의사를 밝혀서 샤넬이 이 옷하고 입었던 옷하고 똑같은 새로운 똑같은 디자인의 옷을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소환해갖고 그와 관련된 거를
제공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기증이 됐어요. 근데 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을 김정숙 여사가 나랏돈을 빼돌려갖고 현금을 주고 담당 디자이너의 딸로 인해서 딸한테서 대량 구매를 해갖고 갖다 입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지금 씌워가지고 검찰 수사를 하겠다라고 언론 프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든 김건희를 정당성을 주기 위해 갖고 이러한 프레임으로 다른 뉴스로도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비교만 될 뿐이에요. 영부인으로서 품격과 역할이나 해왔던 일 자체를 그리고 뭐 인도 기내식 사건처럼 이것도 들어 파다가 결국 안에 들어가면 괜히 지들끼리 오바질 한 것밖에 안 되는 뉴스로 끝날 겁니다만 이거를 막 부글부글하게 막 끌어올리는 걸로 용도로 쓰고 있다는 면에서 여기에 협조하고 있는 언론 정말 비굴하고 비겁한 새끼들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중앙일보가 갑자기 한동훈을 막 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갓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딸 이런 딸이요? 네, 가발의 딸? 네, 가발의 딸 이런 얘기들을 써나가면서 한동훈의 팬덤층 형성에 대한 얘기라든지 또 이제 송 작가가 전에 한번 선거 때 은밀하게 얘기를 했던 한동훈의 여자친구 관련된 얘기 이런 것들을 대담하게 의혹 제기를 좀 했었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 한동훈 자체가 일단 국짐을 먹고 나니까 벌써부터 반대쪽에서 이렇게 견제가 그러니까 한동훈 낙마를 위한 세력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구나. 본격적인 한동훈과 김건희의 그 힘싸움이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거를 중앙이 대담하게 써올렸다는 것. 즉 중앙은 한동훈을 차기 대권 후보로 보지 않는다. 그 대신에 누군가 확보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전조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너 필요 없어졌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중앙일보는 일단 윤석열은 한번 꺾었으니까 네. 한동훈을 더 모질이로 만들기 위해서 한동훈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그와 같은 또 언론 조작질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